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왔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우주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스페이스X 상장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기업이 스페이스X죠. 네. 이미 지난해 말에 비상장 주식 거래로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라고 하는 최고 기록을 찍었는데 네.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1,100조 원 정도 되고요. AI 붐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5천억 달러의 오픈 AI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쯤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많은데 그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상장에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과 상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본인도 그렇다라고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처럼 머스크는 원래 스페이스X는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수년간 고수해 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 이거였단 말이죠. 거기는 엄청난 돈이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그렇죠. 또 리스크도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런데 상장을 한다. 그러면 주주들 눈치를 보느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발이 묶일 테고 그렇죠. 그러면 정작 본인이 원하는 화성 정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갑자기 최근에 마음을 바꿔먹은 겁니다. 와, 화성 정복이라는 이런 거대한 꿈을 꾸고 네. 있었던 건데 마음을 바꾼 이유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이것도 지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조금 생각도 뭐 공상과학 같은 얘기죠. 전 스페이스X의 임원이었던 아비 트리파티라고 하는 인물이 최근에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이번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상장하겠다라고 한 결심은 우주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수순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장의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화성 정복처럼 언제 달성할지 모를 그런 목표가 아니고 네. 당장 치고 나가야만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건데요. 네네. 비상장 기업이 외부 투자로 하기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게 바로 상장을 상장이고요.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못해도 우리 돈으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3조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돈으로 당장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머스크의 계획입니다. 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왜 짓는 건지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한가 봐요. 근데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꽤나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군요. 뭐 AI 산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하고도 있는데 네. 근데 뒤를 받쳐야 할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확장되는 속도는 이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병목 지점이 바로 전기인데요. 전기, 네. 기본적으로 AI 학습이나 뭐 연산에 필요한 전기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때 열받은 칩을 시키는데 또 엄청난 전기를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단 땅을 먼저 사야 되고요. 땅을 다 샀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가장 빠르다고 하는 태양광 발전소도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화력 발전소나 원전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가장 빨리 짓는다고 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밤에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다고 밤에 AI 데이터 센터를 멈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옆에 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천연가스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러면 당장 전기는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일단 땅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추워서 칩을 시키는데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근 주민의 반대도 없고 그래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어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네. 우주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전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지구에서는 해가 뜨고 지잖아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입니다. 네. 여기에 낮에도 비가 오면 안 되고 구름이 끼면 생산량이 안 되죠. 줄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의 이용률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15% 남짓에 불과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대규모 발전소와 비교를 하게 되면 7분의 1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24시간 해가 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상 대비해서 뭐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지구에서처럼 옆에 다른 발전소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네. 더구나 전기도 적게 쓰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체 전기의 40% 정도가 칩이 연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네. 나머지 40% 정도를 냉각하는 데 쓰는데 식히지 않으면 칩이 녹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시키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주는 섭씨 마이너스 270도의 극저온 상태잖아요. 극저온이라고 해서 칩이 바로 식는 건 아니고요. 예. 진공 상태라서 뭐 열전도, 대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는데 지상에서처럼 에어컨을 돌리거나 냉각수로는 식힐 수 없지만 대신에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해서 예. 식힐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직접 받는 쪽은 태양 전지를 넣고요. 태양빛이 닿지 않는 반대쪽에는 방열판을 설치해서 열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 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지구보다 8배나 더 연산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배는 더 많은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효율이 높으니까 그러네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가성비만 나온다고 하면 지표면에 지은 데이터 센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상장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 뭐 당장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을 석권할 텐데 이걸 위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게 머스크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실제로 이미 치고 나간 곳들이 있어요. 스타클라우드라고 하는 미국 스타트업이 지난해 11월에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통해서 실증 위성을 이미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냉장고 크기의 모듈 정도인데 지구 궤도에서 이미 구글의 오픈 소스의 AI인 젠마를 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노 GPT 모델로 셰익스피어 전집을 학습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그러네요. 건데 예. 실제로 스타클라우드는 2026년에 두 번째 위성을 발사해서 올해? 지구 관측 데이터를 궤도 내 위성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우주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우주에 5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 군집을 구축해놓고 AI 모델 학습을 위한 컴퓨팅 파워를 돈 주고 팔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간 시도도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AI를 띄워놓고서 지구 관측 데이터를 GPU로 바로 연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먼 미래인 줄 알았더니 내년에 뭐 상용화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와,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시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지난해 5월에 중국이 고성능 GPU를 탑재한 컴퓨팅 위성 12기를 쏘아 올렸는데요. 네. 유명 소설이자 넷플릭스로도 제작된 드라마의 제목을 따서 삼체 계산 위성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네네. 2024년에 메타가 발표한 라마 3 정도 되는 거대 언어 모델 AI가 탑재돼 있고요. 네. 12기 위성의 합산 연산 능력이 지구의 중규모 데이터 센터 연산력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레이저 위성간 통신으로 이 12개의 위성을 잇는 네트워크 연산망을 구축해 놓은 건데 이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보통 지구 관측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위성은 어떤 게 의미 있는 사진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90% 이상이 사실 뭐 쓰레기 데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이 쏘아 올린 AI 탑재 위성 12기는 다릅니다. 촬영 즉시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요. 예를 들면 구름이 껴있다. 그럼 그런 데이터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한 특정 객체만 포함된 이미지만 압축해서 전송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 전송 효율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게 네. 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예,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기업, 각 나라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뛰어드는 모양새인데 네.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안보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위성을 쏘아올린 이유가 예를 들면 군사 위성이 특정 분쟁 지역을 감시하다가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네. 혹은 뭐 군함의 이동 등을 포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기존에는 위성이 이 사진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보내고 나서도 그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담은 사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수분에서 뭐 수십 분 이 정도의 갭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12기의 삼체 위성군은 즉시 이걸 식별한 뒤에 지상의 네. 작전사령부로 실시간으로 알람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네. AI로 무장한 대규모 분산 네트워킹 시스템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그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SF 영화 한 장면 맞습니다. 이거 정말 미래 시대 뭐 이런데 뭐 그쵸.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네. 결국에는 돈의 문제인 건데 네네. 스타클라우드 같은 스타트업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일단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스페이스 X 때문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절감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스페이스 X의 팔콘 9 로켓이 지금 가장 값싼 발사체인데 네. 2022년 기준으로 대략 회당 발사 비용이 6,7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쯤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한 번에 많아야 뭐 22톤, 20톤 정도의 무게만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규모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십수번 엄청나게 혹은 뭐 수십 번 이렇게 예. 쌓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고요. 예. 그래서 발사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게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다른 고정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클라우드 같은 곳은 오래 운영할수록 오히려 우주 데이터 센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스페이스X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팔콘 9 발사체로는 뭐 아무래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는 그렇죠. 않아 보여요. 1회에 1,000억 원. 맞습니다. 너무 비싼데요?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화성 정복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 스타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할 때 뭐 100에서 150톤, 많게는 200톤까지의 무게를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무게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발사 비용도 많이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스타쉽 개발을 빨리 당길수록 사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시기도 빨라질 겁니다. 네.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실현은 머스크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날라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머스크의 구상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머스크의 구상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네. 단순히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고 돈을 벌겠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스타클라우드처럼 후발 주자이긴 합니다만 XAI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록이라고 하는 AI 챗봇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머스크는 사실 이거를 고도화할 컴퓨팅 파워인 데이터 센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한정된 지상의 자원, 데이터 센터 자원 같은 경우에는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각 기업들이 메타, 또. 오라클 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네. 이걸 선점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자체 칩,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도조,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뭐 속된 말로 치면 넘사벽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네. 이와 비슷한 수직 계열화를 AI 산업 분야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팔컨 9과 스타쉽으로 이어지는 발사체, 네. 그다음에 이미 구축해 놓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 여기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AI 산업에서 사실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원래 꿈인 화성 정복, 화성 이주 맞습니다. 보다는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네, 너무 낙관적인 분석만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우주에 올려야 되는 무게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게 냉각 설비거든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칩을 식힐 수가 있는 건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복사 냉각 역할을 하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방열판이 필요한데 네. 냉각에 필요한 만큼의 무게를 올리려면 발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질 테고요. 네. 또 지상에서야 고장나면 바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재발사를 해서 부품을 갈아 끼워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상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가혹한 환경이라서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칩 이런 부품을 만들려면 훨씬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머스크는 뭐 다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던 로켓 재발사 이거를 성공시킨 인물이기도 하고 네. 본인이 목표로 세운 화성 이주 이것보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사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이기도 해요. 네. 지금 당장 가능하냐 따져본다면 조금 이게 돈의 문제가 있다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 있긴 합니다만 네. 가까운 시일 내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꿈만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내용 오늘 또 배운 것 같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